정치인들이 직접민주제 도입을 꺼리는 이유는 뭘까요?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사이에서는 권력 분립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민주제도를 종합하면 우리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민 주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걸 바탕으로 민주주의 법질서 속에 있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간접민주제의 폐해로 인해서 아직도 악법 속에 살 위험성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권자에게서는 국가의 최고 의사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히든 카드, 즉 직접 민주제를 도입해야 돼요. 국민이 모든 국정 사안을 직접 결정할 필요성은 없어요. 또 그래서도 안 돼요. 너무 바빠요.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만 중요한 사안, 또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국민이 유보하고 있어야 돼요. 직접 민주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문제는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입법화해야 되는데, 현행 간접 민주제에서 입법권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직접 민주제 도입을 꺼려하고 있어요. 이들이 헌법 개정, 법률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 선전이 거짓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진정 국민을 위했다면 벌써 직접 민주제가 도입돼 있어야 된다고요. 정치인들이 직접 민주제 도입을 꺼리는 이유는 뭘까요?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 사이에서는 권력 분립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국가 권력을 정치인이 행사하는 것을 간접 민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것을 직접 민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독점하고 있던 국가 권력을 일부 국민과 나눠 갖게 되는 형상이 되죠. 원래 그 국가 권력이라는 게 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건데도 정치인들은 그것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 자기가 지금 독점하고 있고, 독점하면 그만큼 편안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정치인들은 직접 민주제를 채택하면 혼란스럽다, 뭐 이런 것이 기본적인 변명이에요. 이런 변명은 1950년대, 60년대라면은 통할 수 있는 변명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아직까지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다면 이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국민이 아직도 문맹 속에 헤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소리는 뭐예요?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주체성이 없다, 우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평가하는 말이죠. 국민을 통치 대상으로 보는 거고요. 통치의 주체, 즉 주권자로 보는 입장이 아니에요. 더 이상 직접 민주제를 채택하면 혼란스럽다는 이런 말에 국민들이 그런 말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얼마든지 투표 잘하잖아요. 코로나19 사태 때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렀잖아요. 그 정도로 현명하고 똑똑한 국민들이라고요. 더 이상 그런 변명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요. 선생님 생각에서 볼 땐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과 경제 발전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1980년대에는 실질적인 직접 민주제가 도입돼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2008년 대통령이 직접 민주제를 대폭 도입한다고 선전하면서 개헌안을 내놓은 그 개헌안 속에 들어있던 국민 발안제, 그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간접 민주제에 참여하는 제도에 불과한 거였다. 그것은 직접 민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전은 어떻게 했어요?
직접민주제라고 선전했었잖아요. 왜 직접민주제라고 선전했을까요? 국민한테 표를 얻기 위한 거죠. 국민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더더욱 선생님을 실망하게 한 건 뭐냐? 그 대통령이 2017년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그런 국민 발언제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해요? 우리 국민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생각이 국민을 존중할 생각이 아직도 없다. 우리 국민은 아직도 더 좋은 정치인들로 정치인들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걸 뜻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은 스스로 주권자다워야 하고요. 스스로 주권자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런 명제가 이제 성립되게 된다고요. 누군가가 국민에게 주권자의 실질적 힘을 부여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접어두는 게 좋아요. 국민을 주권자로 대우하는 정치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정치인들은 스스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나왔는데 벼랑간 그런 정치인이 나온다는 거 기대할 수 있겠어요? 가령 그런 정치인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그 정치인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지금과 같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이 다시 등장할 텐데 그 뒤에 또 국민들은 국민을 위해 줄 정치인을 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국민은 통치 대상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봐요. 헌법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듯이 이미 국민은 주권자예요. 당장 스스로 주권자답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태도로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바뀌더라도 주권자답게 정치인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간접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놓이는 거죠. 이미 간접민주제가 튼튼하게 공고화돼서 그들이 다 국민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민주제는 도입 안 된 상태에서 국민은 어떻게 주권자 지위를 회복하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다행스러운 게 있죠. 우리나라 국가 질서의 주춧돌이 누차 얘기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그리고 국민주권이라는 것이었어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국민을 무시해도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간접민주제도 역시 그 기초, 간접민주제가 성립되는 기초는 다 국민에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고요.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출하는 거예요. 국민이 뽑아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없어요. 국민주권이란 말은 정치인들을 하늘이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선거권이 있어요. 이미 이제 위에서 지난 시간에 간접민주제에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는 청원권, 하나는 표현의 자유, 또 하나는 그리고 선거권이 그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을 약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청원권, 표현의 자유는 대통령, 국회의원이 된 뒤에 이런 국가 권력으로다가 이런 국정 운영을 해주세요라고 행사하는 힘인데 반해서 선거권은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국민의 힘이에요.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 볼 때 청원권, 표현의 자유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이렇게 결정해달라고 부탁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인들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간접적인 효력을 갖는 데 반해서 선거권은 대통령,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민의 직접적인 힘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권력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의 청원권,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정치인들이 대개 무시의 태도를 보이는 데 반해서 무시하고는 거죠. 국민의 선거권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어때요? 굉장히 비굴한 태도를 보여요. 이런 점에서 선거권은 간접민주제에서도 국민이 주권자의 실질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우리는 이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단순한 한 표니까 그냥 아무나 찍으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이 선거권이 민주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어서 생각해 봅니다.